매체, 메시지 아니다 그거였는데 우리가 이제 구조 파악은 확실히 했었거든. 그 처음에 이제 이게 물어보고 대답이 여기 강조 구문을 줘서 보존의 대상은 매체가 아니라 정보다 했었잖아.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게 여기가 이제 매체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여기까지 이제 다 본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핵심은 이거였잖아. 요거랑 요거. 보존될 필요가 있는 게 정보다 라는 거였었잖아. 그치? 그럼 매체라는 거 그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그 말은 맞는 것 같아. 이게 보존의 대상이 아니고, 즉 보존의 대상이 뭐냐면 이게 결국 정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끌어다 쓰지 않고 얘도 끌어다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워. part of를 빼. 그러면 이제 매체는 빈칸이 아니다인데 우리가 이제 얼핏 봤을 때는 저장 스토리지란 말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사실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매체라는 게 뭐 하는 거야? 저장의 수단이잖아. 거기다 정보를 저장하는 건데 매체 자체가 저장이 아니다라는 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매체가 저장해. 너? 매체가 저장의 수단이지 매체는 저장의 수단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내신틱하게 그 일단은 그때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다시 생각해 보면 매체가 저장이라니. 매체는 저장하는 수단인데 매체는 저장이 맞잖아. 저장의 수단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고 이게 나는 일단 가장 좋은 것 같고 이것도 끌어 쓰면 되잖아. 또 하나는 그 우리가 이제 9월 마지막 거에서도 그랬었는데 뭐 사진하고 그림 있으면 이제 앞에서 따다 썼는데 이것은 이제 독특하게 여기 대조를 줬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거나 안 줬으면 이거랑 이제 상대 개념이니까 얘는 서로 타이트하게 잘 묶여 있는 거니까 매체하고 정보를 분리할 수 없는 건데 얘는 이제 분리가 되는 서로 다른 거니까 그 여기서도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 나오는 그 인포메이션을 그대로 끌어다 써서 여기서도 대조로서도 한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 근데 확실히 이거 되게 이거 명확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으네. 매체는 저장이 아니다가 아니라 매체는 보존의 대상인 정보가 아니다. 이게 훨씬 좋지 않냐?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오늘은 그 117번부터잖아. 이거는 하여간 얘도 우리가 그 주제는 파악을 해야 되고 이 함의를 밑줄 준 거 자체는 주제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딱 주제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주제 파악은 중요하다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투부정사로 뭐뭐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는 뭐뭐 해야 된다. 이거 명시적인 주장의 표현이 나왔으니까 첫 문장이 주제문이잖아. 그치? 우리 이 패턴은 우리 교과서도 그렇고 이렇게 뭐뭐 하기 위해서 여기 문장 나오는데 여기에 뭐뭐 해야 된다. 뭐 해라. 뭐 할 필요가 있다 하면 이게 예외 없이 어떤 이제 요지가 됐단 말이지. 이 패턴이요. 그럼 주제는 나온 거죠 벌써. 그러니까 이 균형을 맞추는 거래. 그러니까 뭐 폭과 깊이야.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게 있긴 하겠지만 좀 보니까 뭐 번아웃 관련된 거 봐. 하여간 이 뭔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번아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또 여기 또 보니까 나레이 벗비 무조건 주제문이잖아. 이거지 이거 그지? 여기만 형광펜 해도 되겠지? 그지? 이렇게 번아웃이라는 게 스테이트 상태가 아니라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은 이제 범주나 범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태라는 건 특정한 딱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고 저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뭐 내용 좀 더 보면 돼. 어차피 이건 다 볼 거 각오하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주제문 나왔어. 그래서 이제 토픽 때에서 주고 보충 설명 이런 걸 또 나눌 수도 있어. 확실하게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게 번아웃을 이제 대중적, 뭐 공개적 토론에서 번아웃이 뭐냐 할 때 우리는 근로자에 대해서 말한다고. 번아웃된 근로자.
마치 뭐처럼 그치 그 스테이터스 그 상태가 블랙홀 화이트라니까 이분법적으로 번아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요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요 밑에 거를 본 상태에서 얘는 스테이트라는 거는 딱 이분법적으로 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지. 좀 모호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범주가 되니까, 그지? 그래서 되게 명확해졌어. 그래서 블랙홀 화이트 뷰라고 하는 관점은 cannot account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나 번아웃 경험의 다양성을, 그러면은 여기도 역접으로 흐름을 한번 끊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흐름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거 상태가 아니다는 그냥 까버리고 그다음 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야, 내용 자체로는, 그치? 그래서 이제 뭐냐, 만약 clear line 명백한 선, 즉 기준이 존재한다면 번아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뭐처럼 이건 뭐 필요 없는 거지, 뭐 전구가 불이 들어오냐 아니냐 이런 것처럼. 그렇다면 we have no good way, 좋은 방법 없네. 사람들을 categorize, 분류할, 말하는 거지. 걔네들이 번아웃 됐다. 그런데 여전히 걔네 일을 유능하게 manage to 해내기는 하는 거야. 그렇지? 번아웃이면 아무것도 못 해야 되는데 일은 하는 거야. 잘, 그치? 그러니까 일단 기존의 이런 이제 두 가지 관점 중에서 블랙홀 화이트 이분법적인 관점은 안 맞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thinking about burnout as a spectrum solve this problem. 여기도 괜찮아, 그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관점을 가져가는 거, 스펙트럼으로 간주하는 거, 생각하는 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이건 이제 다 세세하게 나눴는데 사실 뭐 얘를 이제 세 등분 정도 나눠서 하려면 역접이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 그지? 내용상으로. 근데 뭐 다 쪼개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번아웃 됐다라고 주장을 해. 하지만 are not debilitated, 쇠약해지지 않은 그 번아웃에 의해서 요런 이제 사람들은 단지 그 번아웃의 부분적인 또는 덜 심각한 형태를 다루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번아웃은 아닌 거지. 일부, 그지? 그래서 걔네들은 번아웃을 경험을 하지만 번아웃 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번아웃을 경험한다. 그래서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hasn't had the last word, 마지막 말을 가지지 않았다. 그 최종적인 최후 진술이라고 말이 나오지만 그 마지막 말이라는 게 결국은 이게 번아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번아웃의 상태에 딱 번아웃이다 아니다 할 때 그렇게 되는 거, 아직 번아웃이 아니다는 얘기니까 이거 직전 문장으로 가면 되잖아. 번아웃을 겪고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번아웃이라는 판정을 받은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이건 요 근거는 저 앞에 부분이요. 그래서 얘는 주제문을 파악을 한 상태에서 맞춰보면 사실 또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지? 주제하고 크게 떨어지진 않았다고. 할 만하긴 했었을 거야. 이거는 해석이 일단 좀 된다는 전제에서는. 그러면 1번은 public discussion, 대중들의 논의, 토론, 번아웃의 논의라는 건 아직 결론에 다다르지 않았다. 와, 완전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게 관사 없이 쓰인 룸은 여지지 공간이나 여지가 존재한다. 더 큰 범위의 기진맥진이니까 저게 번아웃을 바꾼 거잖아. 패러프레이즈.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번아웃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능한 거죠. 아직 완전 번아웃 상태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기억을 해주면 돼. 아까 블랙홀 화이트에 해당하는 게 all or nothing criteria잖아. 전부가 아니면 전부. 이것도 이제 안 해! 완전 아니면 이런 거잖아. 저런 기준이 번아웃 증상에 applicable 적용 가능하다. 그거 완전 반대되는 얘기지. 그 다음에 4번도 exhaustion을 뭐 번아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게 극복되는데 다양한 방식이 나온 적이 없고, 다음 번아웃의 정도는 형성된다. 개인의 인식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말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인데, 이게 그 1번 20%, 뭐 3번 15%, 5번 20% 좀 다양하게는 찍어줬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분석을 하기에 이게 이제 하여간 오답이 높은 쪽엔 해당돼, 대입하기에서.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오답을 자꾸 내는 이유는 내가 볼 때는 그걸 안 해서 그래. 우리가 이제 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해석하면서 미션 노트를 쪼개서 정리하는 거, 글을 좀 글로서 바라보고 자꾸 이제 생각해보고 정확하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이제 보통 한 3등급대 정도까지 3, 4등급 애들은 대입학 같은 거를 할 때 키워드 몇 개 따가지고 대체적으로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뭐 그렇게 이제 고르는 거 있잖아. 뭐 그런 부분에 이게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여기가 정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근데 지금 풀어봐서 알겠지만 그 주제 제목 유지도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좀 정확하게 갈 필요가 생겼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빈칸에서도 주관식으로 맞춘 것처럼 대입학도 명확하게 요지를 한 걸로 딱 생각한 다음에 아닌 걸 지우는 쪽으로, 그래서 맞는 거 고르기도 하지만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요지니까 이제 100%는 아닌데 일단 대체적으로 주장하고 요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명시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문장 보고 뭐에 관한 글인지 확인한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좀 찾아 들어가는 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문장에 보면 고대 수렵 채집 사회에서 수렵 채집 사회 무리지 밴드 뭐 거기에서 우리의 친밀한 뭐 언어 공통체 뭐 둘 다 해서 하여간 과거 현재까지 둘 다 언어의 디퓨전 확산은 가치관을 형성, 즉 가치관을 만들었다. 언어가 가치관을 만들었다. 오, 상당히 주제문 같은 느낌을 줬어. 그러면 키워드 남는 게 얘도 뭐 정리는 해야 되겠잖아, 그지? 언어의 확산이라고 하는 게 가치관을 형성했다 라고 뭐 일단은 주제는 준 것 같고, 눈으로 이제 훑어봤었을 때 중간에 이제 뭐 연결사 눈에 띄는 게 게다가가 있으니까 뭐 주제문을 주고 사과 딸기인가 일단 그럴 확률이 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벗 나오고 벗 자체보다도 뭐 벗은 일단 뭐 밑에 있어도 일단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 주제문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근데 여기 we believe 이게 명시적인 주장 표현이잖아. 그리고 remember 명령문이 있으니까 이거는 스킬로 한번 적용해보자고. 다 보고 안 되면 올라가서 보면 되지. 이해가 안 된다면. 그러나 심지어 그 앞에 나온 이런 사례들에서조차 우리는 믿는다. Sharing and mutual aid are right and proper. 공유, 그리고 상호 도움, 상호 부조라고 하는 게 옳고 적절하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은 봐도 잘 명령문이지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요가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고, 그러면 여기서 주제가 이제 바뀐 거냐 이거지. 역적으로 뒤집어진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걸 좀 연결을 좀 해보면 이게 공유라고 서로 도와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 아닐까 싶긴 하거든.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는. 공유, 상호 도움이라는 언어의 확산이란 게 이런 가치관을 만들어냈다 라고 요거만 가지고는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 선지를 한번 볼게. 보고 이제 탁 맞으면 땡큐고, 아니면 사실 이제 약간 위험한 방법이긴 하지만 가볼게. 그럼 저 두 개가 다 있는 걸 가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수렵인과하고 현대인이 나름 매력적이긴 한 것 같아. 그 첫 문장에 저 수렵인하고 현대인 얘기가 나왔는데 언어가 가치관을 형성한 거야. 근데 이거는 언어 자체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언어가 또 다른 가치관을 만든 거니까 1번은 말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거는 방향성이 잘못됐다? 뭐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언어 얘기는 있어. 그지? 근데 이게 공유하고 도와주는 거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나? 그렇지, 뭐 자원 배분이 공유하고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언어를 사용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언어 때문에 이런 생각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2번도 약간 뉘앙스 면으로는 1번하고 비슷하게 뭔가 안 맞아. 그 다음에 3번은 그냥 언어 얘기 없으니까 일단 아웃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이 언어야. 근데 이제 일단은 공유와 공조가치라고 하는 요거는 잘 맞아, 이게. 그치? 그리고 의사소통을 언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의사소통이 평등성은 모르겠는데 이런 가치관을 형성했다, 만들었다, 가능할 수도 있을 듯.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도 역시 의사소통이 언어라는 건 맞는데 공유도, 자원 공유도 괜찮은데 평등한 사회를 건설했다? 라고 하면 자원, 사실 이건 이제 우리 좀만 생각해보면 물론 여기 보고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라고 하는 건 어떤 사회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자원을 공유하는 평등한 사회 아니야. 공산주의 사회잖아. 그래서 저건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근데 하여간 이게 한글 선지지만 보면 되게 비슷한데 진짜 미세한 차이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쉽게 봤는데 한글에서 겁나 고민하게 만드는 야 이거 이런 내용이 좀 약간 특별하다. 그래서 찍으려면 4번을 찍어주는 게 맞는데 좀 더 가볼게. 그래서 하여간 일단 첫 문장이 일단 주제 같아 보이기는 해. 그래서 사실인데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들을 수 있다. 즉 언어 사용하는 거지. 그런 사실은 had to be accommodated ethically. 윤리적으로 수용되어져야만 했었다. 아직까지 과거요. 윤리적으로 수용이 된다고? 갑자기? 뭔 말이지? 그럼 윤리적인 가치관 얘기하는 건가?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건 rough egalitarianism. 이게 밑에 있지? 사실 이게 가끔 나오긴 하더라고. 그래서 개략적인 평등주의를 통해서였다. 그러면 평등주의를 통해서 저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수용되었다, 받아들여졌다 해서 일단 평등주의 뭐 이런 말이 하나 새로 나오긴 했어.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사람들은 똑같아. 그러니까 누구나 그래서 평등 얘기한 건 똑같이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어진 거지. 그들이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걔네는 평등해야만 한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 가치관이 생겨난 거네. 적어도 뭐 상대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코드 규범에 의해서 고대 빅맨, 이건 이제 뭐 큰 사람이니까 뭐 영향력을 주는 사람 정도 되겠지? 얘네들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통제하게 행동하는 거. 그리고 현대까지 나오네. 사무실의 관리자들도 역시 허락되지 않아요. 누구라도 침묵시키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미리 의지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은 여기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평등주의라는 거를 기반으로, 그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라는 이런 가치관을 만들어주기는 한 거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그 공유나 상호도움 얘기가 지금 없는 상태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나중에 다 보고 나서 생각을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해놓고 포괄적으로 여기는 지금 아까 선택지에서 나오는 그 의사소통의 평등성까지만 얘기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이제 요거 공유 상호도움 얘기다. 일단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 언어라는 게 가치관을 만드는데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런 가치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 다음 이제 게다가, 그럼 적어도 얘랑 다른 거예요.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언어하고 듣는 것에 대한 동일한 이용 또는 접근이라는 것은 또 개념을 증진시켰는데 이 개념은 또 다른 개념이겠지? Property should be held in common. 재산이 역시 공동으로 소유돼야 된다. 공산주의 사회가 나오긴 했네. 그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재화나 음식 이런 것들이 특히 should be shared. 공유된다. 공유 얘기 나오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that 계속 병렬로 모든 사람들이 duty. 다른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 공조, 도움.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헌터 게더러 사회에서 더 사실이었을 거야. 현대보다는. 그지? 그리고 서클 오브 프렌드 이건 계속 가는 거네. 일터 친구 집단 이렇게. 과거에 다뤘겠지. 그러나 이런 경우에조차도 우리는 믿는다 해서 나누고 도와주는 게 적절하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 벗이 가리키는 거는 현대는 덜 하지.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이런 게 통용된다 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은 네가 이제 뭔가를 가져온다면 너는
모두를 위해서 충분히 난을 준비하고 충분히 가져와야 된다가 됐어.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아까 여기다 미리 이제 밑에 봐서 썼는데 결국은 이 언어라고 하는 이 평등주의라는 걸 통해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게 모두가 서로 상호 공유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로 보면 결국 언어의 확산이라는 것은 평등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믿도록 만들었고 인간 다 평등하다. 그리고 두 번째 언어의 확산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들 공유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두 가지 가치관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아까 그 4번 있잖아. 의사소통이라는 걸 통해서 평등하고 그러니까 공유하고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누는 거 이렇게 세 등분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하여간 이게 요지치고 59%면은 상당히 정답률이 낮은 거고 오답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의외로 5번이었어요. 30%. 그러면은 사실 5번만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면 키워드는 다 들어가긴 했어. 인간의 의사소통도 있고 자원 공유도 있어. 근데 이게 오답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니야? 평등 사회를 건설했다는 건 여기 어딜 봐도 없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더라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었냐고. 야, 원래 사회는 불평등한 거야. 그거는 인정하지. 다들 똑같이 하면 안 돼. 자기 노력이나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운이 좋아서 이재용 아들 뭐 이재용 딸이야 하면 좀 다를 수니까 그지? 근데 뭐 그 사람도 나름의 고충이 있을 거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왜 그런 지문도 많은데 그냥 다 평등하면은 근로 의욕이나 생산성이 떨어져. 그런 거 지문 예전에 한 적 있었어. 됐어 여기? 자, 그 다음에 자, while many city shoppers were clearly drawn to the notion of buying, eating food associated with nature 했는데 얘도 while 나오셨잖아. 이게 역접이잖아. 뭐야? 또 주제문이야? 첫 문장? 두 가지씩이야? 그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저기 올드 같은 거잖아. 물론 이게 뭐 대조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문맥으로 판단하는 거지만 이거 올드란 말이야. 거기에다가 인디드도 있어요. 같은 말 두 번 해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뭐 이렇게 뭐 인용까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이거 거의 두 가지씩 느낌인데 각인데 이거 모양 보고 충분히 알 수는 있어. 그러니까 도시에 쇼핑하는 사람들이 이 개념에 명백히 끌려. 어떤 개념이냐면 음식을 구매하고 먹어. 근데 어떤 음식이냐면 자연하고 관련 있는 천연식품이에요. 뭐 자연식품이에요. 뭐 이런 거 얘기하죠. 도시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이 광고에서 주장되는 자연이라는 것은 자연이 아니다.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자연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광고 얘기를 하는가 싶기도 하고 광고에 존재하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음식을 만드는 실제 자연하고는 다르다. 뭔가 인위적이라든지 뭐 꾸며냈다든지 뭐 이런 느낌인가 봐. 그래서 일단 주제문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조금 포괄적이기 때문에 뭔 소리야? 좀 더 봐야 되겠지. 그래서 자연인데 많은 광고에서 역시 주장되는 자연은 음식 제품하고 관련이 있어. 오직 광고의 부착물로서. 그러면 이제 이게 얘네들이라고 하는 거는 광고에 나오는 자연이라는 게 그 자연 음식이 되는 거구나. 처음에 그치? 음식을 빼먹었네. 그치? 얘는 역시 뭐 이거하고만 관련이 있는 거고 뭐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다. 뭐 음식까지 가긴 가야겠네. 처음에 그걸 놓쳤네. 그치? 광고에 나온 자연 음식은 자연이 아니야. 그냥 광고에만 있는 거야. 이 정도가 됐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해가 됐으면 이해 갈 수 있나? 한번 뭐 시도는 해보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주제문 이해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면은 뭐 좀 더 다른 내용이 나왔나? 확인해 보면 되잖아. 이 정도면 일단은 가능한가요?
광고에 나오는 자연 음식은 자연이 아니다. 이 정도 됐잖아. 가보니까 이게 이제 자연 음식 광고에서의 신뢰도의 감소. 그럼 이게 신뢰도의 감소인가? 그래서 저를 사람들이 실망해가지고 신뢰를 하지 않게 됐다? 그럴싸하긴 한데 뭔가 확신은 안 들어. 그런가?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이 말의 의미의 변화야. 음식 광고하고 관련된 음식 광고긴 했었는데 의미가 바뀐 건가? 잘 모르겠어. 생각했던 거가 안 나오고 있어. 그 다음에 3번은 자본주의의 영향, 산업적인 음식 체계에 있어서. 3번은 아닌 것 같아. 광고 얘기도 없고 자연 얘기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은 다양한 방법들, 음식 산업으로 고객을 끌어. 이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 그 다음 5번은 의미 있는 광고에서 유의미한 단어의 연관, 단어의 연상의 필요. 저것도 아닌 것 같아. 그 1, 2번 정도로 모르겠다요. 그래서 좀 더 가는 게 맞겠지. 좀 부족해.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되게 clear case, 명백히 적용 또는 사실이다. This is the case, this is true잖아. 이 사람이 불운인데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다 이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인용이기만 하고 해석할 때 필요가 없잖아. 이 사람이 저거라고 불렀던 것 이렇게 되니까 그냥 저거잖아. 그 레퍼런셜의 decline이다 해서 decline 그래서 갖다 쓴 거구나.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모르는 거 괜찮아?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왜요? 뭐 이런 거 어려운 거 나오니까 다시 풀어주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요 경향이야. 어떤 경향이냐면 단어의 경향인데 이 자본주의의 영향 하에서의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렇게 가면 좀 더 보기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가로를 묶으면 이렇게 해서 tendency to 이거 하는 경향이요. 자본주의 영향 하에서 어떤 단어의 어떤 경향이냐면 분리가 되는 유의미한 association 연상 또는 연관으로부터 그럼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이 단어 즉 자연 음식이다라는 이 단어가 실제 이거하고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같지 않다니까 이게 지금 이 얘기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래서 increasingly 서서히 이 음식 광고는 도와줬어. 쇼퍼들이 익숙해지도록 be accustomed to 새로운 단어의 정의에 fresh나 natural 같은 그러니까 새로운 정의가 나온 거지. new definition이니까. 그래서 원래 자연하고 광고에 사용되는 자연이라는 단어가 서로 같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 이게 광고에 나온 얘 자체는 뭔가 새로운 정의가 됐다는 거잖아. 얘하고 다른 거예요. 그지? 그래서 definition 그게 뭐냐면 정의인데 could 왜 이것도 수식어니까 필요 없지. 간주될 수 있는 거예요. 걔네들의 전통적인 의미하고는 정반대. 오히려 자연이나 천연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요런 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구체적인 예시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구체적인 단어 자체를 줬으니까. 그러면은 주제문 자체는 첫 문장이라고 또는 두 번째라고 봐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이거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광고에서 사용되는 이 음식 광고에 사용되는 이 단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원래 사용되는 의미하고는 분리되어 있다. 뭐 이렇게 사용한다. 뭐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보면 2번이 된 거지. 음식 광고에서 관련된 단어의 의미가 바뀐 거지. 변화. 그래서 1번이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은 그냥 누르륵 보고 가면은 그렇지. 광고 천연식품이고 신뢰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가짜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그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찾지를 못한 상태란 말이지. 그래서 실제로도 정답률이 얘도 58%였는데 그 1번, 3번이 13, 16이니까 1번도 13% 정도 찍어주기는 했고 3번은 좀 그래. 3번은 좀 약간 오답의 근거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얘도 우리가 이제 나눌 때
여기 인디드까지는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되니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단서를 찾은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구체화 됐으니까 뭐 이렇게 나눠서 일단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형광펜 자체는 일단 이제 처음에 요거 그지? 이거랑 합쳐가지고 조절해주면 될 것 같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와야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겠다 싶어. 그 다음에 새로운 이 정의는 보다 잘 serve, 도와줘. 이런 등장하는 이 산업 음식 체계의 필요를 잘 도와주게 되는 거고, 그지? 떠오르는, 부상하는 좋겠다. 등장하는 보다, 부상하는. 하여간 이런 정의라고 하는 거는 산업적인 음식 체계, 생산 체계를 도와주겠지? 근데 그것은 이 얘네들 새로 만든 애들 음식 체계라고 하는 거 이제 공장에서 음식 만드는 거는 음식을 공급할 수는 없어. 그치? 기존의 관습적인 의미하고 일치하는, 그지?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미 나왔고, 그리고 기대에도. 그래서 걔네들이 보다 소비자들의 욕구에 달 충족을 시켜. 비록 프리텐스, 이게 뭐지? 우리 프리텐션이라고 우리 봤었는데, 우리 처음에 빈칸할 때 프리텐션 이게 왜 프리텐드 투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게 왜 가식 뭐 허세 뭐 이런 거였었잖아. 그럼 프리텐스도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저게 그렇게 하는 척 뭐 거칠해가 되겠다고. 근데 하여간 나도 이게 그 정답률 자체를 지금 이번에 확인했는데 대충 그때 보고 약간 놀랍다. 왜냐면 21번은 그렇다 쳐도 22, 23, 24가 다 50%대야. 거의 놀라운 숫자야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제목으로 해볼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이제 그 1학년 때는 그런 경우가 드물고 하는데 3학년 지문 같은 경우에는 주제, 제목, 요지 중에서 반드시 거의 하나 정도는 주제문 없음, 설명문도 꼭 나오는 추세거든. 그건 몇 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 이게 그거에 해당은 돼. 자, as far as 32,000년 전, 32,000, prehistoric, 선사시대에 동굴 화가들은 숙련되게 사용을 했대. modeling shadow, 뭔가 그림자 모델링, 모형화하는 것을, 그림자이기야, 화가가, 동굴 화가가, 주기 위해서 걔네 말이나 바이슨이나 소야, 들소, 발륨, 부피감, 입체감 같은 걸 주려고 그림자를, 그림자이기구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보이냐면, a few thousand years ago,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전형적인, 요거 딱 보는 순간, 시간순으로 계속 나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치? 이때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시간순 전개라는 게. 그리고 이게 열거가 되긴 하는 거지. 각각 다 다르지만 만약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러고 과거부터 현대까지 이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예상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몇천 년 전에 고대 이집트 그리고 고대 그리스인들 얘네들의 아트, 뭐 예술은 프레젠트, 제시를 했대. 인간의 형태를 표현했다고 좋겠구나. 섀도우 스타일 실루엣으로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으로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공통점이 있긴 한 거네. 그치? 그러면 이게 결국은 그림자라는 게 공통점이고 과거부터 이것도 과거긴 해. 더 먼 과거부터 이때 과거까지 뭔가 그림자를 이용해서 뭔가 인간을 표현을 했다. 예술 작품에서 이 정도 공통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일단 여기서는 집중이 돼야 되는 거잖아. 세 번째 문장인데 버시니까. 근데 안 쓴다는 얘기인가? 버시잖아. 그런데 cast shadow do not appear. 우리가 그 cast 같은 경우에는 동사로 쓰면 뭐 돌 같은 거 던지다, 조명 같은 걸 들이우다 그런 뜻인데 뭐라? 동사는 여기 있으니까 그럼 여기 주어 자리니까 명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cast shadow는 그림자 들이우기 정도 생각하면 돼. 근데 그림자 들이우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서양 예술에서 언제까지? 아테네의 기원전 400년인데 요 해석을 하나 꼭 이걸 이렇게 해주자. 이게 한글 해석지도 그렇게 잘 돼 있더라고. 날의 연필비 보면 어떻게 해석해? 좀 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거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그거잖아. 이거요. 이게 훨씬 명확하고 이거 꼭 이렇게 가져야 돼. 이거 강정호도 이런 순서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이 되어서야 그림자 던지기, 즉 그림자 묘사하기 뭐 이렇게 나타났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속 그림자였었는데 차이가 그럼 위에 나오는 거는 그림자 뭐 모델링, 뭐 모형, 뭐 실루엣 뭐 이런 거고 여기는 캐스트, 그러니까 그림자 던지기라는 걸로 그림자 던진다, 그림자를 들이우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 이거는. 그치? 그러면 저 벗의 역할은 뭐냐면 그냥 얘랑 그냥 대조를 준 것 뿐인 거지. 그림자를 가지고 뭔가 예술작품을 한다는 변함은 없는 거, 흐름이 바뀐 건 아니야. 그래? 그럼 좀 더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것도 좀 구문적인 건데 여기 이디스 대사이에 이렇게 온예부터 부사절 나오면 강조 구문하냐? 그치? 여기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콤마는 땡겨하기가 중요하지 않은 정보니까 항상. 오직 뭐한 이후에 그림자가 이 확립된 표현의 일부분이 되고 나서야 이 클래시컬 라이터, 고전주의적 작가들이 주장을 했대. 그러니까 그림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그림자가 그 표현의 확립된 부분이 된다는 게 이게 아마 여기서 흐름 바뀌었으니까 캐스트 섀도우를 얘기하는 거겠지? 저기 이제 확립이 되고 나서야 작가들이 주장하기를 아트 itself, 예술 자체가 시작을 한다. 그치. 인간의 그림자의 추적. 뭐 여기서 이제 추적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모사, 뭐 표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계속 다른 얘기는 없잖아. 여기까지.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 아이고. 그 그림자를 이용해서 인간을 표현을 하는 건데 다만 이 방식만 좀 시대에 따라 좀 차이가 생긴 것 뿐이고. 그지? 그리고 그리스, 로마 또 나왔어. 그럼 계속 그런 얘기고 지금 우리가 역접이 있어서 흐름이 바뀔 걸 예상했지만 바뀌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역시 눈으로 쭉 훑어봤었을 때 흐름이 바뀔 만한 애들은 없고 그지? 인팩트가 역접되는 경우 보통 이쪽에 있어야 되잖아. 여기서는 거의 같은 얘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뭐 섀도우 스터디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제 주제는 없음이니까 이렇게 시대별로 과거부터 우리가 현재까지 보진 않았지만 이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뭐 그림자를 사용했다는 얘기인가 보네. 이 정도로 가면 되잖아. 방법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1번을 보면 The Journey of Shadows in Art, 예술에서 그림자의 여행 또는 뭐 여정 From Prehistoric Cave Onward. Onward는 word는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지속해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그 선사시대의 동굴부터 계속해서 현재까지 예술에 있어서 그림자가 계속 여정을 겪고 있다. 뭔가 여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래. 제목이니까 잘 모르겠다. 일단 2번을 가봐. 그 다음에 인간 그림자의 포트레이얼 묘사 일단 괜찮아. 근데 아티스틱 퍼스펙티브 예술가적인 관점으로부터는 아니잖아. 이게 시대적으로 계속 변화했다는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 때문에 아닌 거지. 그리고 얘가 사실 그 관점이라는 뜻도 있지만 원근법도 되는데 뭐 둘 다 뭐 써도 어쨌거나 이게 시대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시대적인 변화야 변화 체인지. 그 다음에 이거는 컨템포러리 아트거든. 현대예술만 얘기한 건 아니잖아. 어디 뭐 선사시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것도 얘 때문에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맞잖아.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인간 묘사할 때 그림자를 표현하는 건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안 돼, 이거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를 그리는 화가들의 주된 도전, 어려움이 뭐냐. 이건 확실히 아니네. 그지? 그 다음에 5번은 그림자에 관한 독특한 관점. 프로메이트비 괜찮아. 여기에서 이 원시인에서 로마 시대까지 독특한 견해? 로마까지? 그럼 이것도 이게 우리가 본 게 로마까지는 봤는데 이게 독특한 견해라고 볼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 이게 계속 이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 그림자를 묘사하는 방식이 바뀐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얘도 얘 때문에 아니다라고 지우고 나면 우리가 못 지운 1번으로 돌아가면 이 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렇게 계속 변화를 했다는 거를 여행이나 여정이라고 표현한 거지. 현재까지. 그럼 현재를 우리가 못 봤어, 사실 내용상. 그럼 현재까지 지속되는 건가? 라고 확인해 볼 수도 있긴 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이제 곡이 여기 정도 나오거든? 여기까지 가도 상관없고, 원래 이렇게 그 주제문 없음 구조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는 원래 거의 끝까지 보라고는 해.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본 거야. 그럼 여기 다시 가볼게. 자, 그리스인하고 로마인들이 최초였어. 트랜지션, 변화를 만드는. 프롬 A to B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 그림자 모형화해서 그림자 던지기, 들이우기로. 그러면은 지금 아까 그림자 들이우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었냐면 벗부터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게 흐름상에서 끊기긴 한 거죠. 여기까지 모델링이요. 근데 여기서가 지금 캐스트 섀도우가 된 거고. 그렇지? 얘네 때부터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프랙티스 관행인데, 일관된 빛의 소스 원천을 암시하는, 의미하는. 그렇지. 빛을 비춰가지고 상을 광원으로부터 보여주는. 그리고 고정된 포인트 오브 뷰가 여기서는 이제 관점보다는 시점이 좋을 것 같아. 관점이 시점인 거니까. 고정된 관점, 한쪽 면에서 딱 비춰주는 거. 그리고 이에 geometric projection, 뭐 기하학적인 투사, 투영, 뭐 하여간 이렇게 우리 딱 비춰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사실 같은 말 같은데, 우리가 현재 섀도우 스터디라고 부르는 것은, 그림자 연구라고 부르는 것은 has its root, 뿌리를 가지고 있다, 고대 아테네.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이게 뭐냐면은 그림자의 탐구야. 걔네들의 다양한 예술적인 표현에 있어서. 그 다음에 ever since, 그때 이후로, 즉 아테네 시대 이후로 이 그림자를 묘사하는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을 했어. evolve, along with 뭐와 함께 뭐 되게 비판적인 분석, 그림자에 대한. 그리고 뭐 하면서 아티스트나 이론가들, 얘네들이 참여를 한 지속적인 ongoing debate, 토론회, 뭐에 관한 그림자 표현의 중요함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게 맞구나. 뭐 그래서 뭘까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되긴 하는 거지. 이것도 지워서 가는 게 맞다고. 선지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이게 여행, 여정이라는 게 변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고대부터 현대까지 그림자 표현의 방식의 변화 이렇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실제로 우리 현대 시대는 여기서부터이긴 한데 우리가 등장은 여기서 했으니까 뭐 같다고는 하더라도 이렇게 나누게 되면 고대에서 여기서 이제 캐스트 섀도우 나오고 현대로 넘어가는 이렇게 세 등분 정도 나눠서 보면 되겠고, 얘는 주제문 없음. 그 다음에 이제 어법 이해가 3등이었거든? 오답률 23%였었대. 근데 이게 좀 약간 그 작년까지 이어지던 트렌드하고 좀 바뀌었어요. 어법이 꼭 물어보는 것 중에 동사냐 준동사냐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약간 2010년 초반 정도의 문법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뭐지? 옛날로 돌아가는 건가? 어법을? 약간 그런 느낌도 살짝 생겼어. 일단 1번을 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얘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 했을 때 첫 번째 보는 거는 동사냐 준동사냐잖아. 그러니까 구조를 본 다음에 동사 자리가 맞다 싶을 때 이제 수일치랑 능동태, 수동태를 보는 거였어.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노린 거는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겠지? 이걸 동사로 착각을 해서 저게 준동사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이거 알지? 이거 if, 이거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거. 그거 외워야 되는 거지. 저거 왜 provided, providing. 얘네들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조건절이잖아. if로 가는 거잖아. 이거 그냥 만약 뭐뭐 한다면 그거야. 뭐 가정법 같은 데서 쓰고 그냥 조건으로 쓰고 저 그냥 외워야 되는 거야. 뒤에 문장에 나올 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걸 노린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렇지, 이걸 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준동사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그치? 근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부사절로 떼버릴 수 있다면은 주어동사 수일치니까 단수니까 오케이 능동이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뭐 이걸 아냐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 저건 좀 특이한 것 같아. 저건 처음 본 것 같아. 저거 자체를 물어보는 거. 어쨌거나 뭐 힌트는 있었던 거지. 약간 기존하고 좀 달라. 문법 내신 분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볼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역시 이제 동사이긴 한 거야. 그치? 그리고 이게 관계대명사 절 안에 있는 거고,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구조. 야, 그런데 우리가 왜 능수동 할 때 조심해줘라 라고 하는 게, 4형식하고 5형식 단어는 좀 조심해줄 필요가 있다. 왜 능수동은 왜 첫 번째는 주어가지고 해석을 하냐 되냐라는 게 있었고, 두 번째 확인하는 건 목적어 있냐 없냐라고 하는데, 이게 목적어가 있어도 수동이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게, 사형식에서 다른 건 몰라도 뭐 give나 offer이라든지 뭐 tell이나 teach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였었고, 그 다음에 5형식 단어는 consider하고 call 정도잖아. 얘네들은 무슨 얘기냐면 수동태가 돼도 뒤에 명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왜냐면 직접 목적어, 여기 뒤에 나오는 명사는 보어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I was given a book, 이거란 말이야. 나는 책을 받았다요.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이거 직접 목적어잖아. 이거 사람 주어일 때지? 근데 사물 주어일 때는 저렇지도 않잖아. 사물 주어일 때는 우리가 이 원칙이 잘 먹힌다고. 무슨 얘기예요? The book was given, 뒤에 어떻게 가야 돼? to me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는 목적어 없음 해가지고 그냥 이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얘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콜레이비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he is called genius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렇게, 이건 그냥 기억해줘. be considered, be called. 이건 이제 보어잖아, 보어. 그럼 천재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명사가 BPP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요 정도 그냥 기억을 해줘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안 나오진 않았는데 이게 2010년 초반 정도까지로 기억이 되거든. 되게 한동안 등장을 안 했던 건데 고울천 10년 만에 꺼낸 거예요. 답도 이거잖아. 그래가지고. 그치? 그래서 학생들이 힌트를 줬구나 하면 이렇게 또 생각해. 사형식 동사니까 누구한테 줬어? 했는데 누구가 없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힌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사실은 이게 사람 나올 때는 여기가 뭐 여기 현재 시제지? 월 기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하나 기억을 해줘야 돼. 이거. 근데 이거는 예전에는 되게 좀 강조를 하고 중요하다고 많이 했었는데, 뭐 학교 내신은 중요해. 근데 모의고사로는 좀 잊혀졌었는데 다시 등장시켰어. 일단 뭐 그렇게 됐고, 그래도 나름 1번은 별로 고른 사람이 없네. 7%밖에 안 돼. 이건 알고 있었네, 다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로 가볼게. 야, 이거는 뭐 보면 돼? 선행사도 필요 없잖아. 구조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콤마 다음에 이렇게지? 콤마 다음에 못 오는 거 뭐 대타고 하신데 그런 거 뭐 설마 수능에서 내진 않을 거니까. 구조 가면 되지? 여기 다 오지? 뭐 인위치도 되고, most of 위치도 되고 다 되는 거 있잖아. 그럼 구조만 보면 돼. correct answer. 수동이네, 수동. 그지? 그러니까 이거 다 하나의 동사 묶음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완전한 구조. 오케이, 괜찮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찾기는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물론 이제 it하고 뭐 이렇게 이거일 가능성도 있고, 얘가 themselves일 수도 있어. 그럼 일단 이걸로 생각을 하면 적어도 얘랑 얘는 지금 같은 게 아닌 상태인 거잖아. 문맥을 좀 봐야 되겠지? 어디서부터요? 여기구나. 그지? 누군가한테 테스트를 즉각적으로 주는 거야. 뭐 이후에 걔네들이 뭔가를 배우고 나서, 배우고 바로 시험 보자 이거네. 그는 개선시킨대. 리텐션, 그 지식의 보유를 덜 개선시켜. 걔네들한테 약간의 딜레이를 주는 것보다. 느낌 알겠지? 배우고 바로 시험 보는 거랑 한 이틀 있다 볼게, 일주일 있다 볼게랑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일단 여기까지 일단 알겠어? 그 다음에 보충 설명하는 거요. 충분히 오래 딜레이를 주는 거야.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답이 on in mind, 마음속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 걔네들이 그걸 필요로 할 때. 이건 학생이 이건 답이겠네. 그치? 이 정도면 문맥 충분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게 바로 잊어버리지 않고 고민해가지고 다시 나와야 되는 거잖아. 좀 텀을 두겠다는 얘기지. 시험 볼 때. 뭐 그 얘기야, 일단. 그래서 쟤는 학생, 쟤는
됨은 answers. 그지?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또 의외로 되게 많이 골랐던 것 같아. 이게 34%거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은, 야, 우리가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말이야. 투부정사네? 이걸 답으로 주겠냐고. 전치사 주겠지, 당연히. 뭐, 베리어 2라는 거는 우리가 외우지는 않는 범주에 들어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전치사 2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하는 look forward to, devote A to B, 그리고 object to 한 5개 정도 있긴 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그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barrier to 하면은 뭐에 대한 장벽이 되는 거니까 이걸 투부정사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다. 그지? 하여간 얘는, 그지?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 근데 이거보다 여기서 사실 좀 더 좋은 게 알았으면 좋겠는 게 이거야, far from. 기억나나? 이거? 부정 없는 부정 표현이라는 거, far from. 이거는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지. He is far from telling a lie. 그럼 직역을 하면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어바브라고 해도 된다. 그럼 걔는 거짓말 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거짓말 하는 거 위에 있어 해서 얘가 he never tells a lie. 거짓말 안 한다. 라는 부정 표현이야. 그래서 이게 문도에 나오게 되면 그냥 부정을 해도 되긴 하거든.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도 되는데 이제 앞에 나올 때 좀 자연스러우려면 장애물이 되기는 커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retrieval 이제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걸 얘기하거든. 블록이란 게.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답 내고 이런 거 쓰잖아. 그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작업을 만드는데 장애물이 되기는커녕 어려움이라는 건 일부분이다. 그게 하는 reason 이외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게 오히려 좀 시차를 두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전치사 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몇 개 열거를 해줬잖아. 그걸 이제 외우는 수밖에 없기는 한데 보통은 애들이 이제 그 전치사 2에서 이거는 내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낚여서 항상 틀렸던 게 뭐 2학년 때도 1학년 때도 1학년 건 잘 안 나왔던 것 같아. 이렇게 막 문장이 가다 보면 좀 문장 호흡이 길어. 이렇게 막 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from 다음에는 동명사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럼 잘 보면은 이게 해석을 해보면 이게 from A to B야. 이게 전치사 2거든. 여기가 동사 원형이라 여기도 동명사가 와야 되는 게 이렇게 모양이 맞는 거 있지. 이거는 많이 낚이긴 하더라고. 이거는 또 구조로 또 판단하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뭐 어쨌거나 이게 뭐 barrier to다 라고 하는 거를 쟤를 문법을 위해서는 barrier to 이렇게 묶어가지고 외워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외우는 대상은 아니라고는 봐요. 그지? 뭐 됐지? 근데 하여간 이것도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정답이 낮았다라고 싶어. 3번도 24%고. 하여간 그래. 자, 인터널라이제이션, 내재화, 내면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마음속으로,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걔는 자율, 자치에 대한 지지에 의존한다. 주제목 나온 것 같으네? 그지? 이런 것도 주제 파악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재화라는 것은 뭐에 의존하냐면은 자율에 의존한다. 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주제구나. 그다음 컨텍스트, 맥락인데 사용하는 거야. 통제 전략을. 그 뭐냐고? 예를 들어서 salient, reward and punishment or evaluate seeking pressures are 여기까지네. 그지? 그럼 사실 이렇게 막 엄청 열거가 있으면 한두 개 정도만 보면 되긴 하는 거잖아. 이것도 기억해줘야 돼. 그러니까 두드러진 명백한 salient. 그러니까 명백한 보상이나 처벌 같은 통제 전략을 사용하는 맥락은 그 정도만 보면 되지 않겠어? 걔네들은 이 사람들을 이끌어줄 가능성이 최소예요. 뭐 하도록 이끌어? value activities as their own. 그들 스스로 어떤 활동을 가치를 두도록. 그러니까 지금 앞에 상황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오토노미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뭔가 스스로, 근데 이게 내재화라고 할 수 있나? 일단은 뭐 잘 모르겠다로 가보자. 가능할 것도 같은데. 주제문을 줬는데 뭔가
활동에 대해서 가치를 둬서 내면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자율이 없고 뭔가 보상을 주니까 타율이니까 효과가 없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가보자. 자, 그 다음에 요거가 좀 중요한 문장이지. This is not to say that. 이것도 한번 다시 상기해보자. 특히 순서로 되게 적합한 거였잖아. 왜냐면 우리가 그때 이런 식으로 했다고. 뭐 A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 뭐 통념 느끼면.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지 다수가. 아니야 얘들아 B야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여기다 이제 뭐 저걸 준 거야. This is not to say that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A가 완전 아니라는 건 아니야. A도 좀 어느 정도는 당위성 있고 먹히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보통은 그렇지만 뭐 또 인스테드 같은 거, 레더 같은 거 많이 줘. 이것도 역접이죠. 그래도 B다 얘들아. 요 느낌 얘기하는 거야. 완전 까지 않는 거 처음에 A를. 요 느낌이잖아.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온 패드 순서에서 되게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앞에는 일단 얘가 뭔지 몰랐지만 이거 지금 그걸 이어서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컨트롤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이게 지금 컨트롤이잖아. 그지? 그럼 컨트롤이라는 게 적어도 리스트라고 나왔으니까 뭔가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 가치를 두지 못하는 거 안 좋은 거 맞지? 그지? 그런데 얘가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야. 효과가 있기도 해. 조금은 이런 느낌이니까 이걸 두 개 같이 합쳐가지고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를 기준으로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 읽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로 돌아갔을 때 컨트롤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율이 없는 상태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니 그렇다고 이게 또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거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 뭐지? 뭐 하는데 to produce behavior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그럼 이게 value activities랑 그 produce behavior랑 뭐 비슷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지금 internalization을 얘기하는구나. 이게 느낌 알겠지? 뭐 공부 같은 거 할 때 뭐 상을 줘가지고 공부시키는 거랑 내가 스스로 하는 거랑 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뭐 수십 년에 무슨 얘네들이 입증한 거다. 그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 아닌 건 아니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악을. 오히려, 그지?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문제 여기 들어온 거야, 지금. 그지? 이거야. 이건 거의 이런 패턴으로 쓰이거든? 왜냐면 글 자체를 쓸 때 이렇게 되고 얘는 한 문장 이상 주진 않았다. 한 문장으로만. 그때 완전히도 아닌 건 아니거든? 좀 뭐 효과가 있어. 그래도 아니다.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얘기 뭐로 들어와야 돼? 이쪽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하여간 얘는 요거 가지고 1번하고 2번 한꺼번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해결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아. 그냥 오히려 뭐냐면 이랬을 때 The more salient the external control over a person's behavior 더비더비지 이런 더 분명할수록 명백할수록 외부적인 통제가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면 할수록 더 많이 그 사람이 단지 외부적으로만 조절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걔네 행동에 introjected 뭐 이거 밑에 주석 달렸던 것 같아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뉘앙스의 차이가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규제가 많을수록. 약간 우리 공감이 되는데 시켜가지고 겉으로 하는 척하는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이게 안 좋은 걸로 나온 거야. 지금 그지? 효과 없다는 걸로 외부적인 통제 또는 외부적인 어떤 뭐 보상이나 처벌이. 그래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그럼 이게 계속 이게 순접이니까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지? 그 사람은 does not develop a value or investment in the behavior. 그렇지. 그 행동에서 가치나 투자를 발전시키지 못할 거고. 그렇게 안 하고 대신 어떻게 하냐면은 겉으로만 하는 척 하겠지? remains dependent on external control. 그지? 여전히 외부적 통제에만 의존하게 된다. 보상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거지. 그지? 그래서 또 여기 보면 또 순접으로 예시까지 나오네. 부모들인데 이렇게 외부적인 통제에 보상 주고 강요하고 그졸, 캐 좋아. 그래서 회유하다. 캐 좋아, 회유하다. 이거 외울 필요 없어 보여. 얘네들 숙제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부모가 더 가능성이 있어. 아이를 가질 당연히 어떤 아이? 의존하는 거지. 보상에만 또는 통제에만 처벌에만. 더 so 오직 뭐 할 때? 보상되고 그솔 되고 폴스 될 때만. 괜찮은 것 같아. 여기까지는. 그 사실은 3번의 근거는 요 예시로 맞춰도 가능은 하다. 이거는 그지? 그 다음에 이런 외부적인 통제의 세일런스, 두드러짐, 분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습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드라이브 몰고 간다 초래하는 게 아니잖아. 얘가 지금 안 좋아야 되잖아. 그치? 안 좋아야 되는데 지금 좋은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 하는 건 좋은 거잖아. 그래서 4번이 답이 된 거. 뭔가 부정적인 말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했고, 맥락상으로는 뭐 저런 습득을 방해한다, 뭐 악화시킨다 해서 뭐 원래 그 저쪽에 해설지에는 언더마인 돼 있더라고. 언더마인. 이게 이게 광산 아래를 파는 거니까 이것도 악화시킨다, 방해한다, 뭐 파괴한다, 저해한다, 뭐 부정적인 건 다 가능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대안적으로, 이것도 이게 대신에요. 대안적으로. 그러니까 대신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반대잖아. 그럼 여기는 이제 오토노미를 주는 부모가 되겠지? Who supply reason. 그치? 이유를 제공하는 부모.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해하는 감정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부모. 어떤 어려움이냐면 그 문제를 극복하는데. 그리고 use of minimum external incentive. 그치? 외부적인 동기 최소로 사용하는 부모가 더 가능성이 있다. 당연히 아까 오토노미 뭐 이런 거 되겠다. 인터널레이제이션 되겠지? 이런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한 감을 육성하고, 그리고 뭐 아이에 있어서 그 일에 대한 가치, 뭐 좋은 쪽으로 흘러나가는 걸로. 뭐 이해되겠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는 전체 주제를 봤으면 그 논리의 흐름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앞뒤만 좀 맞춰보면 될 거라. 그래서 얘가 비교적 정답률이 좀 좋았던 것 같고, 얘는 그래서 그 아까 여기만 좀 이건 좀 신경 써서 이 답하고 무관하게 이 this is not to say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면은 일단 뭐 이렇게, 그지? 여기서부터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그 여기에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걸로 되돌아온 게 결국 마지막에 이거 다 외부적인 게 안 좋다 다 까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자율적. 자, 이거 한번 볼게. 일단 처음에 와일드파이어, 야생의 산불이 돼 있지? 산불은 자연현상이요. 많은 호주 환경에서 불 많이 난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게 원래 랜드스케이프는 정경이나 풍경인데 여기서 뭐 환경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맥락상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을 의도적으로 놓기요. 일부러 불 지르는 거지. 그게 행사되었어. 실행.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밀레니아 호주 원주민 에브리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어. 얘네들에서.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내용 자체는 그 환경에 불을 놔가지고 뭔가 이제 환경 관리하고 뭐 이런 건가 원주민들이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그럼 이제 A로 가보니 however 일단 이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the pattern of burning 이 불태우는 패턴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거냐면 스탁맨이 도입했던 패턴은 unlike previous regime 원래 이제 여기 밑에 레짐이 뭐 패턴 같은 식으로 하는 원래 레짐의 뜻은 정권인데 그러니까 이전 방식하고 좀 달랐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사용하는 이것도 부르는 거고 부르는 건데 얘네들이 사용하는 거는 기존 방식하고 다른 새로운 방식이니까 이 앞에는 이제 기존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생각이 되고 그럼 얘는 기존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스탁맨이 누군지는 몰라. 애들이 뭐 이게 뭐 보면은 뭔지인데 뭐 상관없어. 뭐 얘가 뭐 쟤네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정상적인 반응이지. 뭐 저기 기존 방식 뭐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느낌 정도요. 그지? 역접보다 뭐 대조 같은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B로 갔어. 그럼 B 같은 경우 올드오잖아. 그럼 이제 이거 연결할 때 핵심 부분은 어디 뒷부분이니까 어디요? 콤마가 없어졌네. 여기네. 그지? 그러니까 비록 풀이 최초의 그 식물 종류래. 이미 불탄 지역을 재군집하는 콜로나이즈가 군집이니까 콜로나이즈는 저기 뭐 식민지화도 있지만 군락을 이루는 거죠. 다시 막 자라는 거 얘기하는 거지. 불태운 지역에서 풀을 놨으니까 불탄 지역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더가 있지만. 그지? 여기에 풀이 처음 나타나지만 걔네들은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나무로 된 식물이나 관목이라는 거는 그 장미 같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런 걸로 원래 이제 석시드가 성공하면 이제 계승된다 물려진다는 게 be followed by처럼 보면 돼.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온다는 걸로 물려졌다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풀이 자랐지만 불탄 지역에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거 등장한다 뭐 이런 얘기야. 그럼 이것도
태웠으니까 이것도 뭐 그 다음에 풀 나오고 나무 나오고 뭐 그렇다는 얘기인가? 그지? 그 다음에 C로 갔어. 더가 있으니까 뭔가 단서가 될 수 있어 보이긴 한데 사실 이제 얘가 실질적으로는 큰 단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일단 문맥을 좀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슛은 이게 싹이지? 그치? 총 쏘는 것도 있지만 어린 싹이야. 새싹들은 ready for source. 이런 이미 준비된 음식 자원이야. 걔네들 동물. 그럼 대열은 누군가? 이건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 얘네들도 동물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에브리지널 피플이니까. 동물이 먹을 수 있는 새순 같은 거 자원인데 언제? 그들이 돌아갔을 때. 그럼 얘는 하여간 뭐 얘라고 쳤어. 그러면 내가 볼 때는 C는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것도 이제 모른다고 하고 하려고 하긴 했는데 C는 왜 안 될 것 같아? 지금 첫 문장 봤을 때? 아니 동물은 얘네일 수도 있잖아. 얘네일 수도 있잖아.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되려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대인의 에브리진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여기가 단서가 좀 될 수도 있는 거야, 내용상. 왜냐면 이게 when they return이잖아. 다시 돌아갔다는 건 일단 떠나야지 돌아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여기 뭐 어디 가고 뭐 사시고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 그러니까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C가 안 되니까 확실한 C를 기준으로 앞에 뭐가 올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래서 C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이거야. however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지금 소재 연결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전부터 계속 얘기하던 게 이제 난도가 높아져서 3학년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분명히 하나는 꼭 들어온다라고 했던 게 이런 느낌이었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를 얘를 제시문을 이렇게 딱 꺾어주고 이렇게 묶어놓는 거 있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묶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 이런 식으로 however는 아예 단락이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넣었다는 얘기는 원래 얘가 다른 쪽에 붙어 있었어야 되는 애잖아. 그래서 이제 흐름을 판단해 보자고 however 가지고 일단 쉽게 가볼게. 그런데 그 관행은 또한 tend to reinforce 강화를 하는 경향이 있었대. 뭐 shrubby growth 저런 관목이 우거진 성장을 강화를 해요. 뭐 불태우는 거긴 하겠지. 근데 어떤 성장이냐면은 그게 통제하려고 의도를 했었던 통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강화를 한 거야. 그럼 이게 논리의 방향상 이 지금 C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however 뒷부분은 뭐가 돼야 돼? 안 좋은 거야. 통제하려고 했는데 통제가 안 된 거니까. 근데 앞에를 보면은 이게 돌아왔을 때 이미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음식권이 되니까 앞에는 논리의 방향이 긍정으로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 싶어? 그지? 그럼 이때 다 봐, 내용을. 그럼 A하고 B를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하고 달랐다.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션, 조건이 허락할 때 걔는 이제 불을 놔요. 그 지형 환경에 걔네가 동물을 겨울을 위해서 바깥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그래서 이러한 이게 펑션, 기능을 한 거야. 이제 나무 잔뜩 있는 식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극돼 새로운 식물의 성장을 다가오는 봄에 이거 좋은 얘기지. 나쁘지 않은 거잖아? 그잖아? 새로 자라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B로 갔어. 여기에서는 아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풀이 처음에 낮은 나중에 다시 이제 뭐 나무 같은 거 우거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거 뭐 대략 오직 전략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성장을 막는 유일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불 지르기. 즉 필수적으로 불을 사용하는 거야. 불을 사용한 것의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이거 fight fire with fire 아니냐? 이할치열 이런 느낌인데 지금 이게 지금 의도하는 게 안 되는 안 좋은 상황인 거잖아. 안 돼서 지금 불을 더 놓는 거거든. 불 한번 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B가 지금 마이너스고
A가 플러스여서 이렇게 A, C, B 이 순서로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오답이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였냐면은 이거였어. CBA였어, CBA.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CBA지? 이번? 아니구나. BAC구나. BAC네. 아, BAC. 이렇게 된 거지. BAC.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애들 입장에서 이거는 알겠나 봐. 그지? 근데 이제 이 1번 선택지를 못 고른 게 지금 이게 마음에 걸린 거지. 진짜 통념이 좀 작용을 한 거지. 그러니까 1번이 답으로 된 경우가 극히 드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건 좀 그런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낚였다라는 거고 또 이 순서나 문장 삽입 그 순서 같은 경우도 기억에 남는 게 뭐 역대급 5당 10등 안에 10% 초반 이런 것도 그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1번이 답이었던 경우가 그 역대급이어서 근데 지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통념을 못 깬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꾸 등장을 시키는 거는 참신한 선택지를 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통념을 가지고 접근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이건데 아니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볼게. 일단 얘는 이건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아까 우리가 돌아오는 얘기를 했었잖아. 어디 떠나야 되는 거잖아. 떠난 얘기가 여기 있어. 또 동물 데리고 떠난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떠나야지 들어온다라는 이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어린 새싹이 돋아나잖아. 그 새싹 얘기도 어딘가 있었거든? 이거잖아. 뉴 플랜트 그로우트잖아. 이것도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얘를 이거는 이제 읽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좀 단순화가 안 되면 우리가 예전에 썼던 방식으로 임의로 좀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해도 괜찮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환경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불을 놨다. 뭐 이게 일단 원주민들. 그 다음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역접으로 흐름을 바꾸고 여기 앞에 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탁맨이라는 게 기존과 이제 다른 방식이었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뭐 여기까지는 어쨌거나 이제 이 스탁맨 방식이 나오는 거니까 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그 불을 놓고 불 지르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이주를 시키지 겨울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그 다음에 봄을 위해서 어떤 이제 새로운 식물이 성장을 한다. 불 질렀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다가오는 봄에 뭐 이런가 봐. 그 다음에 B로 갔어. B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다시 이제 뭐 나무나 핵심 이거였잖아. 관목이 다시 성장, 뭐 생장을 하고 등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나 우리 봤던 것처럼 다시 불 지르기, 그지? 이게 그 조절이 통제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불 지르기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거 역접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지? 이게 다시 그 귀환을 했을 때 그 음식이 뭐 풍부하고 좋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역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오히려 조절하고자 하는데 조절 실패했다지 뭐, 그지? 그래서 오히려 오히려 이제 더 강화를 했다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좀 전에 본 것처럼 조절을 실패하고 오히려 다시 성장하게 됐다. 이거 딱 보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식물이 성장을 해가지고 왔더니 음식이 풍부하더라도 있고 여기 이주했으니까 다시 돌아왔다 됐으니까 뭐 둘 다 가능할 듯? 이런 식으로 묶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실전 상황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쫄리면 막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기필고 풀어야겠다 싶으면 이 정도 이렇게 많이 안 써도 키워드만 딱딱딱 따가지고 해도 가능하다고는 봐, 이거는. 그지? 근데 가장 좋은 거 아까 이거 중간에 들어온 거 일단 그 소재 갈라지는 거 그거를 좀 연상을 하면 여기서는 그걸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듯.
직접적으로 맡겨라라고 하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해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될 것 같아.